제가 고민이 또 하나 있어요.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협치, 우리 부족한 숫자, 대통령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그 하시고 싶은 일, 자유한국당은 절대 다 반대입니다. 이게 무슨 증세 이야기와도 반대죠. 심지어 추경에 일자리 늘리겠다는 거 자기들도 공약한 건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더 뽑아야 돼. 소방관 더 늘려야 된다. 이게 자기들 공약이거든요. 그리고 그거 내놨는데도 반대 아닙니까?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. 우리 외교부 장관 할 때 무조건 반대했잖아요. 잘 뽑았잖아요. 아주.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빼고 나면 이 협치를 하려면 첫 번째 협상 대상자가 국민의당이에요.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국민의당은 또 어떤 면이 우리한테 있냐. 우리하고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당하신 분들 아니에요. 우리 지지자들이 제일 마음으로 꺼려하는 쪽이 어쩌면 국민의당일 수 있어요. 저도 국민의당 비판하면 리트윗이 막 올라가고 잘한다 소리 많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요즘 국민의당 김동철하고 김동철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박지원 대표한테 뭐 하다가 잘했습니다 이랬더니 이거 가지고 너 국물당으로 가라 뭐 이렇게 쫙 붙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의 핵심이 제일 싫어하는 국민의당과 이 협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협상해야 되는 원내대표로서의 고충이 있습니다. 그거 정말 이해해 주셔야 돼요. 그거 아니면 국민의당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나면 여소야대의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요만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욕하면 시원하기는 한데 일은 못한다는 욕하면 시원하죠. 저도 막 욕하고 싶죠. 막 뭐 잘못하는 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.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 그거 잘하시잖아요. 그럼 전 뭘 해야 됩니까? 그거를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님이 그렇게 원칙적인 발언을 하면 원내대표는 뭘 해야 돼요? 좀 제발 좀 그러시지 마세요. 도저히 뭐 사과 안 하면 못해. 그러면 청와대 가서 니네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그렇게라도 가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거 할 때도 그게 언제였냐면 7월 18일이 국회 본회의 잡은 마지막 날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거든요. 금요일 날은 정상화가 돼야 금, 토, 일, 월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하고 끝내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? 그 일을 언제 한 거냐면 목요일 날 한 거예요. 그래서 목요일을 넘기면 예산 심의도 못 해보고 마지막 잡은 본회의가 넘어가겠다. 이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추 대표님 자존심 상하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해본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추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뒤지게 욕을 먹었어요.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소야대 체제, 그다음에 사당 체제, 5당 체제 이게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. 3년 가는 거죠. 그러면 대표님의 애환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? 계속 가는 거죠. 그 체제를 좀 바꿔보려는 생각도 있으신가요? 합당, 국민의당과.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3당 합당한 거거든요. 여소야대 때 도저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누구한테는 뭐 대통령 줄게 뭐 이래가지고 합당한 거죠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국민의당과는요? 우리 더불어민주당. 왜 그러냐면 제일 가까운 게 국민의당인데 이게 내부 갈등이 오죽했으면 분당을 했겠어요. 근데 다시 합치면 우리는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, 그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중소기업, 자영업, 비정규직 이런 을들이 대기업과 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정말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근거에 깔린 거죠. 제가 하던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래서 핵심 주제가 그거였고요.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
인천공항 문제를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아주 상징이거든요.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첫 방문을 글로 가셨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전에 울컥한 걸 자꾸 울었다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날 원내대표 아이고 좀 지우세요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너무너무 고마워서. 이런 것들을 바꾸자고 한 게 촛불 민심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짓들을 하면서 권력을 사유했던 게 국정농단 세력 아닙니까?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우리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그 힘이 다 모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.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.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그것도 가지도 못하니까 안에서 이야기도 못 꺼내니까. 그래서 이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협력의 틀을 만들고 협력의 틀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조금씩 설득하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롤을 만들어내고 그거 가지고 바른정당을 또 좀 가고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그래서 올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틀이 좀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거 좀 지울 수 없어요? 할 수밖에 없는. 이 여소야대 체제, 그다음에 사당 체제, 5당 체제 이게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. 3년 가는 거죠. 그러면 대표님의 애환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? 계속 가는 거죠. 그 체제를 좀 바꿔보려는 생각도 있으신가요? 합당, 국민의당과.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3당 합당한 거거든요. 여소야대 때 도저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누구한테는 뭐 대통령 줄게 뭐 이래가지고 합당한 거죠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국민의당과는요? 우리 더불어민주당. 왜 그러냐면 제일 가까운 게 국민의당인데 이게 내부 갈등이 오죽했으면 분당을 했겠어요. 근데 다시 합치면 우리는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, 그 촛불 든 국민들의 민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중소기업, 자영업, 비정규직 이런 을들. 근데 제가 요즘 국민의당 김동철하고 김동철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박지원 대표한테 뭐 하다가 잘했습니다 이랬더니 이거 가지고 너 국물당으로 가라 뭐 이렇게 쫙 붙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의 핵심이 제일 싫어하는 국민의당과 이 협치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협상해야 되는 원내대표로서의 고충이 있습니다. 그거 정말 이해해 주셔야 돼요. 그거 아니면 국민의당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나면 여소야대에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요만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욕하면 시원하기는 한데 일은 못한다는 욕하면 거네요. 시원하죠. 저도 막 욕하고 싶죠. 막 뭐 잘못하는 건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.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은 그거 잘하시잖아요. 그럼 전 뭘 해야 됩니까? 그거를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님이 그렇게 원칙적인 발언을 하면 원내대표는 뭘 해야 돼요? 좀 제발 좀 그러시지 마세요. 도저히 뭐 사과 안 하면 못해. 그러면 청와대 가서 니네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그렇게라도 가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거 할 때도 그게 언제였냐면 7월 18일이 국회 본회의 잡은 마지막 날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화요일이거든요. 금요일 날은 정상화가 돼야 금, 토, 일, 월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하고 끝내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? 그 일을 언제 한 거냐면 목요일 날 한 거예요. 그래서 목요일을 넘기면 예산 심의도 못 해보고 마지막 잡은 본회의가 넘어가겠다. 이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추 대표님 자존심 상하게 할 수는 없고 방법은 그렇게 해서 해본 건데 그것 때문에 또 추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뒤지게 욕을 먹었어요.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그렇게 할 일이 대기업과 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
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정말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가장 근거에 깔린 거죠. 제가 하던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그래서 핵심 주제가 그거였고요. 제가 너무너무나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천공항 문제를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아주 상징이거든요.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첫 방문을 글로 가셨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전에 울컥한 걸 자꾸 울었다고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날 원내대표 아이고 좀 지우세요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너무너무 고마워서. 이런 것들을 바꾸자고 한 게 촛불 민심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짓들을 하면서 권력을 사유했던 게 국정농단 세력 아닙니까? 그걸 하자고 하는 게 우리인데 여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제가 고민이 또 하나 있어요.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협치, 우리 부족한 숫자, 대통령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고 그 하시고 싶은 일, 자유한국당은 절대 다 반대입니다. 이게 무슨 증세 이야기와도 반대죠. 심지어 추경에 일자리 늘리겠다는 거 자기들도 공약한 건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더 뽑아야 돼. 소방관 더 늘려야 된다. 이게 자기들 공약이거든요. 그리고 그거 내놨는데도 반대 아닙니까?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. 우리 외교부 장관 할 때 무조건 반대했잖아요. 잘 뽑았잖아요. 아주.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 빼고 나면 이 협치를 하려면 첫 번째 협상 대상자가 국민의당이에요.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국민의당은 또 어떤 면이 우리한테 있냐. 우리하고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당하신 분들 아니에요. 우리 지지자들이 제일 마음으로 꺼려하는 쪽이 어쩌면 국민의당일 수 있어요. 저도 국민의당 비판하면 리트윗이 막 올라가고 잘한다 소리 많이 들어요.